그림. 안녕하세요, 서목입니다. 오늘은 제가 예쁜 무늬 있는 그런 풍경화를 한번 그려보려고 해요. 이거는 수채 색연필이거든요. 수채와 색연필로 스케치를 간단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이 미술실에서 그리는 마지막 그림인 것 같아요. 영상이 될 것 같아요. 제가 내일은 다른 미술실로 이전을 하거든요. 여기서 더 오래 있고 싶었지만 아무래도 옮겨야 될 것 같아서 그동안에 여기저기 많이 알아봤어요. 여기서 오래 하고 싶었지만 이 렌트비를 더 많이 올려달라고 해서 그 가격보다는 뭐 이사를 차라리 하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에 제가 이사를 결정을 하게 되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근데 요 근처에 이사를 해요. 멀리 가는 건 아니고 요 근처에 이사를 하게 되는데 조금 더 큰 넓은 그런 미술실을 가게 돼서 저는 정말 좋아요. 여기 호주에서는 전세 개념이 별로 없고 월세 개념이 있는데 이제 월마다 이렇게 페이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주인들이 좀 가격을 좀 많이 올리기도 해요. 그래가지고 이사를 가게 되었는데 귀찮은 일이 더 많이 생긴 것 같아요. 신경 쓸 일도 너무 많고 그래가지고 제가 그림을 제대로 그리질 못했어요. 오늘은 시간이 좀 남아가지고 이렇게 제가 그림도 그리고 원래는 제가 영상을 찍을 때 보통 뭐 예능을 보거나 드라마를 보면서 많이 그리거든요. 심심하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그러다 보면 이제 영화 한 편 아니면 드라마나 이런 거 그게 끝날 때쯤 한 2번 돌려볼 때쯤 되면 거의 이제 끝나가 있는 거예요. 미술 그림이. 그래가지고 많이 했었는데 좀 크게 그려야 되겠네요. 그렇죠? 오늘은 그냥 수다를 떨면서 그림을 그려보고 싶었어요. 보통 수다를 못 떠는 이유가 요 주변이 뭐 까마귀도 많고 까치도 많고 새도 너무 많아서 시끄럽거든요. 그래서 녹음을 하려고 하면 하도 깍깍대가지고 이제 그림을 못 그릴 정도로 좀 되게 시끄러웠었어요. 그래서 보통 녹음을 아예 포기하고 제가 그냥 음악을 집어넣는 편이었거든요. 근데 오늘은 웬일로 조용하네요. 그래가지고 이때 한번 녹음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것도 해본 사람이 해본다고 녹음을 하면서 안 해봤기 때문에 이게 잘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림도 집중해야 되고 이렇게 말도 해야 되니까 그래서 말하면서 하는 유튜버들은 정말 대단하실 것 같아요. 대충 이렇게 요것도 마저 그려놔야겠다. 이걸 자꾸 이제 해보면 습관화지는데 많이 해보지를 않으니까 이게 습관이 안 돼 있는 거죠. 저도 막 얘기를 하면서 같이 이건 너무 커졌구나 그려보고 싶은데 그동안에 막 새도 울고 또 이게 방음이 잘 안 돼요. 그래가지고 아예 그냥 접었었죠. 이 손잡이랑 이게 문에 비해서 손잡이가 너무 큰 것 같아요. 처음에는 문이 흰색이거든요. 문이 흰색이고 벽이 황토 색깔. 그리고 여기 꽃이 이렇게 있어요. 장미꽃이 이렇게 모여져 있거든요. 그래서 먼저 저는 흰색의 문을 먼저 칠하고 주변에 초록색을 칠하고 그림자를 칠하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시간 안에 다 끝날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붓의 사이즈는 이렇게 한번 자기가 가지고 있는 붓을 이렇게 한번 갖다 대서 적당하다 싶으면 그냥 칠하시면 돼요. 뭐 요 사이즈에 붓이 어떤 사이즈의 붓이 맞냐 이렇게 물어보시면 이게 또 사이즈마다 다르니까 그냥 먼저 자기 이렇게 붓에 한번 칠해보고 충분히 칠할 수 있는 범위다 이러면은 그냥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수제 색연필이니까 녹조죠. 어차피 여기는 그림자 부분이 들어가는 데라서 신경 쓰지 않고 그냥 쭉쭉쭉 한번 칠해볼게요. 일단은 먼저 전체적인 캔버스를 덮는 느낌으로 덮는다라고 생각하고 쭉쭉쭉 한번 덮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배경 여기 보면은 황토색이 있어요. 벽돌이 옐로우로 황토색인 것 같거든요. 어차피 덧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조금 쑥쑥쑥 칠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 약간 흰색이랑 섞어주는 게 더 예쁠 것 같네요. 밝은 톤의 황토색이라서 넘어가도 상관없겠죠. 나중에 다시 터치를 해줘야 되니까. 이렇게 조금 나와 있는 부분만 칠해주고 나머지는 아이고야 다시 더 칠해주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여기 덤불이 있어요. 이렇게 장미 덩굴이 있으니까 이 부분은 조금 먼저 밝은색 초록을 먼저 칠해주는 것 같아요. 저는 미드 그린이랑 색 그린 뭐 이런 걸로 해서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라이트 그린이랑 뭐 색 그린 가지고 있으시면 색 그린으로 해서 요거는 어떻게 정해져 있는 게 아니니까 자기가 원하는 데다가 이렇게 나는 밝은 색이 여기 올라갔으면 좋겠다 싶은 거는 완전히 라이트 그린으로 하지 마시고 살짝 섞어서 그쵸? 이런 식으로 여기는 그림자가 들어갈 거니까 일단 전체적인 밝은 톤을 좀 올려주세요. 나중에 그 나무 가지에 그런 나뭇잎 모양은 조금 더 이따가 넣어준다는 느낌으로 지금은 전체적인 위치만 잡아준다는 느낌으로 쭉쭉 칠해 나갈게요. 이렇게 꽃은 제일 마지막에 마무리를 해주실 때 하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내가 어디에 위치를 잡아줄 건지 전체적으로 한번 쭉쭉쭉쭉 그려줄게요. 모양 같은 거 신경 쓰지 말고 전체적으로 어떤 초록색이 올라올 건지만 먼저 발라주세요. 여기는 어둠이 들어가야 되니까 조금 더 다크한 로우 웜버를 섞어서 그림자 있는 부분을 칠해볼게요. 이거랑 그린이랑 섞어서 이렇게 어두운 그림자 부분 이렇게. 조금 더 디테일은 요거 하고 난 뒤에 들어갈 거니까 어디에 뭐가 있는지를 먼저 위치를 전체적으로 잡아주는 거예요. 여기는 벽돌이 있으니까 옐로우 워커랑 로우 웜버랑 섞어서 이렇게 어두운 부분을 표시를 같이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저 그림만 초록색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그림자도 함께 들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여기에서도 로우 웜버랑 옐로우 워커를 섞어서 여기는 기둥은 검정색이기 때문에 나중에 조금 더 디테일을 잡아 들어갈게요. 로우 웜버 가지고만 전체적으로 어두움을 표시해줄게요. 이거는 그 기둥의 그림자.
가지고 롬버 가지고 옐로우 워커로 전체적으로 한번 이런 식으로 다 커버를 해주셔야 돼요. 요거는 붉은기가 들어가니까 여기다가 로엄버랑 붉은색이랑 섞어서 여기에 좀 칠해줄게요. 그리고 옐로우 워커랑 그린이랑 섞어서 또 한번 올리브 그린 느낌을 조금 더 올려주기도 하고 이렇게 섞어서 위에다가 터치를 할 거니까 일단 먼저 전체적인 느낌을 살려줄게요. 까지만 하고 한번 말리고 그 다음에 다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배경을 충분히 잘 깔아놓은 상태에서 디테일이 들어가야지만 그 디테일이 살아나니까 나는 먼저 너무 겁먹지 마시고 전체적으로 먼저 이렇게 팍팍팍 이렇게 칠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위치만 나 여기에 뭐가 있을 거다 라는 것만 알려주시면 돼요. 어두운 초록을 만들어서 여기다 한번 전체적으로 이렇게 올려주시는 거죠. 울트라마린 블루 색깔로 한번 화분도 한번 칠할게요. 한번 이렇게 한번 칠하고 물기를 거의 없앤 상태에서 물감을 듬뿍 올려서 한번 쑥쑥 칠해주고 그 다음에 어두운 색으로 디테일을 잡아줄게요. 나는 먼저 캔버스를 다 덮고 나서 들어가는 게 좀 편하겠죠. 물론 처음부터 이렇게 차근차근히 다 만들어서 나가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충분히 배경을 다 깔아놓은 상태에서 하나하나 올려줬을 때 그게 또 조금 더 속도가 빠른 것 같아요. 뭐 사람마다 하는 방법이 조금씩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게 정답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저는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립니다. 네, 이렇게 말리고 나서 한 번 살짝 말리고 나서 이제 위에서부터 해서 이제 그 나뭇잎의 디테일과 꽃의 위치를 살려주면서 점점 여기 문에 비춰져 있는 나무 덩쿨들의 그림자 이렇게 나가면서 그리고 쭉쭉쭉 아래로 내려오고 다시 한 번 더 위로 올라가서 꽃의 디테일이라든지 조금 더 살리지 못한 부분들 놓친 부분을 조금 더 묘사를 한 다음에 다시 한번 쭉 밑으로 내려오면서 완성에 들어갈게요. 네, 여기는 지금 새로운 미술실입니다. 새로운 미술실에 와서 저번에 완성하지 못했던 이 영상을 마저 완성해 보도록 할게요. 지금은 현관문의 그 테두리 부분과 옆에 그 물이 내려오는 쇠 파이프 같은 부분 있죠? 그 부분을 검정색으로 지금 칠하고 있어요. 현관문 두께가 그쵸 검정색 그 부분이 조금 얇아서 나중에 다시 좀 두껍게 칠해 줄 것 같긴 해요. 네, 일단 다시 한 번 더 티타늄 화이트 그리고 코발트 블루 검정색을 짜서 지금은 문의 그림자 부분을 칠해 줄게요. 왼쪽에서 빛이 들어오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나무 덩쿨 때문에 어두워진 그런
부분들, 그림자 부분들을 한번 만들어 줘 볼게요. 이게 흰색 무늬다 보니까 그림자 지는 부분도 그렇게 다크하게 들어가진 않겠죠. 그런데 나중에 나뭇잎을 다 찍어주고 꽃까지 완성하고 나면 이 그림자 부분이 어둡거나 밝거나 라는 그런 느낌이 오실 거예요. 그러면은 조금 수정을 해도 좋을 것 같아요. 지금은 옐로우 워커랑 로어 원버를 섞어서 지금 문 옆에 있는 벽 부분을 칠해주고 있어요. 처음에 한번 초벌칠을 할 때 조금 제가 밝게 좀 칠했잖아요. 근데 이제는 그림자 지는 부분은 조금 더 어둡게 해주고, 그리고 밝은 부분은 조금 더 밝게 해주고 해서 색 차이를 좀 둬야 되겠죠. 처음에 2차 톤 깔 때부터 해서 색을 원하는 색을 바로 이렇게 칠해도 좋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중간색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어둡지도 않고 밝지도 않는 그 가운데 색깔을 정해서 그냥 전체적으로 한번 다 칠하고 난 뒤에 밝은 부분 찾아주고, 그 다음에 어두운 부분을 찾아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그림을 그려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사람들마다 그림에 그리는 스타일이 다 다르니까 자기한테 맞는 거를 선택하셔서 그림을 그리시면 되겠죠. 저는 처음부터 이렇게, 물론 완전히 만들어서 나가게 되면 그림에 따라서 그렇게 해야 되는 그림도 있죠. 하지만 대부분의 그림들이 초벌칠을 먼저 해주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덧칠을 해 나갈 때 색을 차이를 주면 아무래도 이제 두 번, 세 번 초벌칠해서 더 나가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조금 더 깊이 있는 그림이 되겠죠. 좀 가벼워 보이지 않는 그런 그림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초보질 할 때는 크게 부담 갖지 않고, 뭐 만약에 황토 색깔 뭐 벽이다 이러면은 일단은 다 깔아놓고, 그 다음에 거기서 이제 그림자 지는 부분과 햇빛을 받아서 지금처럼 이렇게 밝은 부분을 찾아주면서 이제 그려나가면 되겠죠. 지금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팔레트가 이렇게 한쪽 면에 보이잖아요. 그래서 색을 어떻게 섞는지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색을 미리미리 다 만들어 놓고 하나하나 이렇게 칠하기도 하지만 저는 지금 칠하면서 또 옆에 있는 색을 좀 찍어서도 칠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좀 더 밝은 흰색을 또 칠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정확하게 뭐 이거와 이거를 섞어서 하는 것도 있지만, 그 옆에 있는 부분의 색을 살짝 섞어서 조금 더 그림 색의 통일성을 좀 주기도 하거든요. 너무 동떨어진 색이 아닌 이상은 조금씩 색이 서로 섞이는 것 같아요. 지금은 화분에 있는 색을 코발트 색과 검정색으로 먼저 어두운 부분을 칠해주고, 그 다음에 코발트에 흰색을 섞어서 밝은 부분을 찾아주었어요. 그리고 화분의 안쪽 부분, 나뭇잎을 찍기 전에, 화분에 나뭇잎을 찍기 전에 먼저 안에 있는 부분을 칠해주면 좋겠죠. 이번에는 뒤에 있는 나뭇잎의 어두운 부분을 저는 먼저 찾아주고 한 번 더 찾아줬어요. 그래서 짙은 초록색과 그 다음에 로우 원버, 우리가 말하는 조금 다크한 브라운이죠. 그 두 개를 섞어서 너무 그렇게 물감을 많이 올리진 않았어요. 진득하게 올리기보다는 조금 얇게 여러 번 올리는 방법으로 좀 사용하고 있어요. 한번
칠해주고 난 뒤에 아까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문의 그 검정 부분이 되게 얇게 칠해졌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조금 더 굵게 현관문의 테를 그려주었어요. 지금 제가 이제 그림을 돌리면서 색을 칠하고 있는데 예전에 저희 고등학교 때는 그림 돌리면 선생님한테 혼났거든요. 미술학원 선생님한테. 그래가지고 그림을 돌리지 않는 습관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취미 미술 수업을 제가 오랫동안 진행을 하면서 뭐 어차피 우리는 입시생도 아니고 취미반이잖아요. 그래서 즐겁게 그림을 그렸는데 꼭 그림을 안 돌릴 이유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처음 이렇게 그림을 돌리면서 그렸던 것 같아요. 이렇게 스케치북이나 그런 캔버스를 돌리면서 그리게 됐던 것 같아요. 전에는 그 돌리면 안 될 것 같은데 라는 그게 이제 아무래도 저한테 그게 몸에 배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초반에 저한테 들었던 수강생 분들한테는 그림 돌리지 마세요 라는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지금 생각했을 때는 참 그럴 이유가 굳이 없는데 그냥 그림을 좀 편하게 그리면 되는데 라는 생각에 요즘은 좀 바뀐 것 같아요. 좋게 바뀌면 좋죠. 지금 바탕칠을 한 상태에서 그게 마르고 난 뒤에 밝은 색을 올려주면 좋은데 지금 제가 빨리 그림을 완성하려다 보니까 바탕색에 지금 부분이 색이 많이 마르지 않았어요. 그래서 색이 섞일 수가 있거든요. 지금은 현관문에 있는 그 뭐라고 하죠? 문양이라고 해야 되나? 저런 부분들을 조금 검정색으로 그려주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초록색 아랫부분에 저 문양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저 위에 그 나뭇잎을 찍어줘야 되기 때문에 저걸 먼저 그려주면 편하겠죠. 나뭇잎을 가려서 저 부분이 안 보일 수도 있어, 그쵸? 뭐 그러면 굳이 그릴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한번 그려보고 나서 위에 나뭇잎을 다시 한번 찍어보도록 할게요. 이게 왜 그림 그리다 보면 그 내가 계획했던 대로 잘 안 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 그리고 이거 그려야지. 그러니까 이 순서를 정해놓고 그리긴 하는데 가끔씩 이렇게 그리다가 맞다 이거 그리고 그래야 되겠네 싶어서 순서를 바꿀 때가 있어요. 뭐 저라고 뭐 언제까지 완벽하겠습니까? 하다 보면 이거를 그리고 해야 되네 싶어서 다시 이제 붓을 바꾸고 그림을 그리고 다시 올릴 때도 있거든요. 네, 그릴 때도 있답니다. 네, 완벽한 그림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다 보면 뭐 이렇게도 될 때도 있고 저렇게 될 때도 있겠죠. 이 영상을 보시는 분은 처음에 저 그림자를 그리고 그 다음에 저 문에 표시되어 있는 저런 네모난 구멍이라든지 아니면 손잡이 이런 것들을 먼저 다 그리시고 그 다음에 나뭇잎을 찍어 주시면 그 사이에 그 색이 마르겠죠. 그러면은 그 위에 초록색을 찍어도 색이 탁해지지가 않으니까 훨씬 더 좋아요. 지금 보면 검정색 그 라인이 아직 마르지 않는 상태에서 지금 초록 색깔을 올리니까 섞이잖아요, 색이. 그쵸? 그럴 때는 색을 그냥 한 터치로 올려주셔야 돼요. 이거를 같은 자리를 2번, 3번 이렇게 터치를 하다 보면 밑에 색과 믹스가 돼서 색이 탁하게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꿀팁. 한 번에 한 터치로 끝낸다.
이렇게 문지르지 않는다. 그러면은 마르지 않은 거 위에도 충분히 색을 올릴 수가 있어요. 제가 성격이 급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완전히 마르고 두 번째 레이어를 올리고 세 번째 레이어를 올리면 좋지만 뭐 첫 번째 부분이 마르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섞이는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밝은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는 굳이 다 마른 상태에서 그림은 그리지 않거든요. 살짝 젖은 상태에서 그리게 되면 자연스럽게 그렇게 믹스가 되는 것 같아요. 지금 검정색 거기 기둥이랑 저기 나무 덩굴 장미 덩굴 부분이랑 색을 어디까지 칠해야 되는지 되게 애매하잖아요. 그럴 때는 그 나무 덩굴의 어두운 부분, 그러니까 초록색 계열의 어두운 부분은 내려오고, 그리고 벽에 있는 옐로우 워커, 황토색 있는 그 어두운 황토 색깔 있는 부분이 위로 올라가면서 그 중간에서 만나면 돼요. 경계가 정확하지 않는 거는 위에서 내려오고 밑에서 올라가고 하면서 자연스럽게 캔버스 안에서 블렌딩이 될 수 있도록 칠해주면 괜찮아요. 나뭇잎을 찍어줄 때는 밑에서 위쪽 방향으로 찍어주시면 이렇게 처져 있는 나뭇잎의 모양을 만들 수가 있겠죠. 하늘을 보고 있는 나뭇잎은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면 되지만 저런 덩쿨 같은 경우에는 밑에서 위로 찍어주시면 자연스러운 그 나뭇잎의 모양이 만들어져요. 그런데 이런 자연물을 그릴 때 되게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이렇게 듬성듬성 찍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뭐 어떤 분한테 그러잖아요. 나뭇잎 찍어주세요 이러면은 여기 저기 막 이렇게 듬성듬성 찍으신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시선이 많이 분산되고 그 덩어리감이 깨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뭇잎을 찍어줄 때는 3-4개 정도 뭉쳐서 한번 찍어주고 그 다음에 옆에 한번 찍어주고 이런 식으로 조금 나눠서 찍어주시면 좋아요. 그리고 이렇게 나란히 똑같은 방향으로 계속 찍으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밑으로도 찍고 가로로도 찍고 그 다음에 세로로도 찍고 하는데 그 각도를 조금 너무 가파르지 않게끔 찍어주시면 자연스러운 나뭇잎이 돼요. 그래서 찍어주실 때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아래로 90도를 찍었으면 45도 그리고 90도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조금씩의 각도를 변화를 주면서 뭐 대각선 가로 세로 대각선 가로 세로 이렇게 찍어주시면 자연스럽게 나올 수가 있어요. 지금은 라이트 그린에다가 흰색을 살짝 타서 지금 빛을 받는 나뭇잎의 끝부분을 지금 칠해주고 있어요. 나뭇잎이 일정하지 않게 찍어주시는 거 신경 써 주셔야 돼요. 그리고 그다음에 옐로우 워커를 거기서 섞어서 다른 부분에도 한번 찍어주고 일정한 모양으로 일정한 간격으로 찍어주는 것만 주의해 주시면 나뭇잎은 그렇게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그리고 붓 자체가 좀 작고 끝이 둥근 붓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 붓의 모양이 그대로 나뭇잎이 되겠죠. 만약에 뾰족뾰족한 나뭇잎이면 펜붓으로 사용하면 되겠죠. 저거는 조금 둥글둥글한 그런 나뭇잎이기 때문에 제가 조금 작은 사이즈의 둥근 붓을 사용해서 그 붓 모양 그대로 찍어주고 있어요. 이 찍어주는 게 은근히 재미있더라고요. 같은 작업이 계속 반복이 되지만 뭐 그렇게까지 많은 양은 아니니까 찍다 보면 이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계속 찍게 되는데 저는 재밌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어두운 부분 저런 식으로 한번 깔아주고 다시 그 위에 조금 더 밝은 거, 더 밝은 거, 가장 밝은 거 이런 식으로 차츰차츰 레이어를 쌓아주면
이게 공간감이 형성이 되거든요. 그래서 조금 앞과 저 멀리 있는 나뭇잎에 거리감이 좀 생기는 거죠. 그러면은 그림이 훨씬 더 입체적으로 보일 수가 있어요. 차근차근히 올려줘도 좋지만 뭐 밝은 부분을 칠해주고 그 옆에 겹치지 않게 또 조금 더 어두운 색을 찍어줘도 괜찮아요. 지금 라이트 그린이랑 저는 포커스 그린이랑 좀 섞은 데다가 노란색을 좀 섞어서 좀 밝은 나뭇잎을 찍어주고 있죠. 지금은 화분의 위에 있는 초록색 부분을 칠해주고 있어요. 조금 전체적으로 좀 어두운 느낌이 있어서 저는 흰색을 조금 더 타서 좀 밝게 찍어 주었어요. 흰색을 저는 잘 타지 않는 편인데 요 영상에서는 흰색을 타야지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림에는 꼭 이렇게 해야 된다는 정답은 없으니까 해보시다가 효과가 잘 나타나고 그림이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잘 나오면 그게 정답인 거죠. 그러니까 너무 그 보시는 영상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정확하게 따라 하려고 하시기보다는 저런 느낌? 옐로우 워커에서도 좀 흰색을 섞어서 조금 밝게 칠하면 되겠구나라는 어떤 그냥 그런 느낌을 가지고 그림을 그리셨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보면 그림이 뭐 어떤 그림에서는 공식같이 그렇게 정확하게 맞아 떨어지는 것도 있겠지만 대부분이 저는 눈 짐작으로 그러니까 관찰을 해서 그러니까 내 스타일로 만들어서 그림을 만들어 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 사람이 그렸던 게 너무 마음에 들어서 그거를 카피하려고는 하지만 그게 정확하게 뭐 그 물감의 색의 비율이 정확하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면 조금 색이 달라질 수 있어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 너무 스트레스를 안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조금 옐로우 계통, 초록색 계열 중에서 좀 어두운 색을 뽑고 밝은 색을 뽑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그 계열을 잘 이제 구별을 해서 그림을 그리시면 그림에 대한 크게 부담은 없지 않나 생각은 들어요. 물론 초보자 입장에서는 정확한 그 비율이 궁금하고 그리고 이거 섞었을 때 어떤 효과가 나는지를 간접적으로 보면서 경험을 해보고 싶기 때문에 영상 속에 있는 그런 어떻게 저 사람은 색을 섞었고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알고 싶으시지만 그건 이해해요. 근데 그 그림을 그릴 때는 그렇게 정확하게 이렇게 맞아 떨어지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조금 편하게 그림을 그리셨으면 좋겠어요. 뭐 그런 뭐 다른 사람들도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그림을 그리면서 나는 저렇게 정확하게 나오지 않아? 저렇게 똑같이 나오지 않아? 라는 부분에 대해서 되게 예민하게 받아들이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고 뭐 이렇게 나올 때도 있고 저렇게도 나올 때도 있으니까 뭐 이것도 느낌 나쁘지 않네? 라는 좀 가벼운 느낌으로 자꾸 접근을 하셔야지 그림에 대해서 좀 질리지도 않고 좀 오래 계속 가는 것 같아요. 그림을 취미로 하면서 우리가 뭐 이걸 가지고 전시나 아니면은 뭐 그런 거 입시를 준비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럴 때는 자기의 느낌이 더 많이 들어가는 게 저는 좋더라고요. 근데 저도 아직까지는 그런 부분에서 많이 힘든 것 같아요.
노력하려고 하죠. 근데 스트레스 받지 않고 이제 좀 즐기면서 이거는 이렇게 나왔네. 뭐 다음에는 다르게 한번 그려볼까? 라는 생각으로 계속 도전적인 생각으로 그림을 그리면 그림이 재밌죠. 재밌게 그리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저기 사진에서 나오는 저 색깔을 가지고 싶은데 만들어지지 않을 때 굉장히 스트레스 받거든요. 좀 짜증도 나고. 그런데 뭐 제가 그 색깔을 정확하게 뽑아낼 때도 있지만 안 될 때가 더 많거든요. 그럴 때는 뭐 오늘은 이렇게 칠하고 다음에는 또 한번 다시 칠해볼까 라는 생각으로 계속 그리려고 해요. 그리고 아크릴이 좋은 게 그거잖아요. 나중에 언제든지 수정이 가능하다는 거. 위에 바니쉬를 바르기 전까지는 충분히 수정이 가능하니까 하시면서 며칠 뒤에 뭐 이 색깔이 아니고 이 색깔 한번 다시 칠해볼까 해서 다시 칠해도 괜찮아요. 그쵸? 수정하는 또 맛이 있잖아요. 그런 거를 잘 이용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림자도 같이 넣어주고. 보통 그림자는 회색 톤으로 많이 넣으시잖아요. 근데 저는 회색 톤에서 로우 옴버를 좀 섞어서 조금 브라운 계열의 회색으로 그림자를 좀 많이 넣는 편이에요. 지금 저 파이프가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오른쪽에 있는 게 그 물이 내려가는 그런 그 철로 된 검정색 철로 된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나중에 조금 더 디테일이 들어가도록 할게요. 바닥에는 제가 약간 회색 톤으로 했던 그 부분에다가 레드 오커를 좀 섞어서, 그러니까 갈색 계열이죠. 그거랑 흰색이랑 좀 섞어서 지금 바닥 부분을 칠해주고 있어요. 거기다가 로우 엄버를 조금 섞어서 바닥의 어두운 부분을 칠해 주었어요. 그리고 현관문에 들어가는 발판 부분을 빼고 다시 바닥 부분에 그 돌로 된 부분 있죠. 회색의 줄이 있고 돌로 된 그 부분을 지금 표현해 주고 있어요. 이번에 새로 그 이사한 미술실은 전에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넓은 곳으로 이사를 했거든요. 그래서 되게 조금 답답하진 않아요. 공간이 넓어서 확실히
답답하진 않고, 그리고 조금 더 제가 사용할 수 있는 범위가 많아서 저는 너무 만족스러운 것 같아요. 물론 전에 있는 미술실보다는 가격이 좀 있지만 그래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 대신 뭐 레슨을 조금 더 해야 되겠죠. 쉽지 않습니다. 지금은 현관문 앞에 있는 그 발판 부분을 그리고 있는데, 이게 호주나 외국에서는 저런 발판을 두는 게 엄청 흔한 일이에요. 왜냐면 저기다가 발을 털고 들어가거든요. 보통 신발을 신고 들어가잖아요, 외국 사람들은. 근데 한국 사람들도 저기다가 신발을 털고 이제 그 바닥에 있는 뭐 먼지나 흙 같은 거를 털고 집에 들어가서 신발을 보관하기 때문에 저런 거는 필수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 집에서는 보기 조금 힘든 그런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저런 발판이 굉장히 흔한 아이템이죠. 저것도 싸진 않더라고요. 저런 것도 되게 이쁜 게 많거든요. 저런 식으로 단순한 거 말고 막 글자도 적혀져 있고 막 예쁜 디자인이 되게 많은데, 그게 혹시 디자인 값이라 그런지 가격대가 조금 있더라고요. 저는 가장 기본적인 디자인을 선택해서 이제 바닥에 깔아놓긴 하는데, 예쁜 거는 조금 탐이 나죠. 바꾸고 싶은. 벽에 울퉁불퉁하게 튀어나와 있는 그 부분에 빛을 받는 부분을 조금 흰색을 섞어서 칠해 주었어요. 그리고 그림자 부분을 조금 대충 했던 그 부분을 다시 밝은 색을 올려주면서 찾아주었어요. 지금 현관문에 그 그림자 있는 색 부분이 조금 너무 밝은 것 같아서 코발트 블루랑 검정색, 흰색으로 좀 다크하게 좀 만들어가지고 다시 한 번 더 칠해주고 있어요. 칠할 때는 분명히 마음에 들어서 칠했는데 시간이 지나면 조금 마음에 안 들 때가 더 많더라고요. 그러면 항상 이렇게 계속 바꾸고 해서 덧칠을 막 3번, 4번 할 때도 되게 많아요. 그런데 그럴 때 있잖아요. 그림이 처음부터 이렇게 잘 나오면 참 기분이 좋기도 하지만 내가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을 고쳐서 더 잘 나올 때는 더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고치는 거에 대해서 별로 저는 크게 신경 쓰지 않고 하는 것 같아요. 나는 고치지 않고 그림을 그리겠어. 한 번에 끝내주겠어. 라고는 진짜 힘든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이래저래 많이 고쳐보면서 내가 원하는 색도 한번 찾아보고 형태도 만들어 나가는 것 같아요.
저거는 흰색 꽃잎이 떨어져 있는 거를 그려주었던 거예요. 이제 흰색 꽃을 장미를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제가 저번 영상에서 벚꽃을 한번 그려서 올린 적이 있는데 그거랑 방법이 조금 비슷해요. 흰색 물감을 듬뿍 가지고 와서 붓을 세운 상태에서 콕콕콕콕 찍어주면서 꽃의 모양을 만들어 주시는 거죠. 붓 끝에 물감을 많이 묻혀가지고 문지르지 말고 콕콕콕 찍어주면서 좀 텍스처도 좀 남겨주고 그런 식으로 해서 그림을 그렸어요. 사이즈를 다양하게 하면서 이거 너무 많죠? 사이즈를 다양하게 하면서 위에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연한 핑크색으로 그림자 부분, 어두운 부분을 다시 찍어주면 훨씬 더 입체적으로 보일 거예요. 빛이 왼쪽에서 들어오기 때문에 오른쪽 부분을 주로 핑크색으로 찍으면서 표현해 주었어요. 지금 제가 중간에 흰색으로 다시 덮었는데 그거는 영상에 담기지가 않았네요. 지금 색이 너무 어두운 것 같아가지고 다시 한 번 더 흰색을 덮고 다시 그 부분을 칠해주고 있는데요. 이거는 지금은 코발트 블루가 아니라 울트라마린 블루랑 흰색이랑 검정색을 섞어서 어두운 문에 비친 그림자 모양을 칠해주고 있어요. 그림을 그릴 때 시간적인 여유를 좀 많이 가지고 그림을 그리면 조금 더 꼼꼼하고 좀 디테일하게 들어갈 수가 있는데 빨리 완성해야 되겠다는 생각과 그리고 좀 성격이 급하다 보니까 이렇게 천천히 꼼꼼하게 잘 되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을 조금 시간을 투자를 하셔서 천천히 이렇게 한 번에 이제 그리면 좋지만 그래도 시간을 좀 여유를 두고 그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좀 그림의 퀄리티도 좀 올라갈 거고 그리고 내가 좀 놓쳤던 그런 부분들도 많이 찾아서 그릴 수 있기 때문에 너무 급하게 그림을 그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나머지 영상도 시청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구독해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